앞에서 자꾸 질문을 하는 친구가 누군지 자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친구는 잔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잔이라고 여러분들도 깜깜하다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도 이 잔이가 역시 또 궁금한 게 많다고 질문을 많이 준비해 갖고 왔네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저번에 라이브 할 때 구독자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구독자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와. 간단하게 아주 소감만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작년 8월달, 9월달쯤에 시작을 했는데 비교적 빠른 시간에 5만 명을 좀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진솔하게 기법이든 궁금해 하실 점들 또는 공감할 만한 그런 신법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빠르게 질문을 할 테니까요. 답변은 최대한 간결하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첫 번째로 내년에 주식 양도세가 적용이 되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양도세가 적용되는 것만큼 여러분들 많이 지금 매매할 때마다 내는 거래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지금도 사실 거래세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양도세가 적용될 때쯤이면 여기서 한두 차례 더 거래세가 인하가 될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단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거래세가 줄어들면서 단타 수익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대신에 좀 더 긴 호흡으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세는 원래 별로 안 내는데 양도세를 내게 되면은 그분들은 조금 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신경이 거슬릴 수 있겠지만 단타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일부 그 공제되는 그 수익금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인지 그 정도 금액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금액이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금도 수익을 많이 내야 세금을 내는 겁니다. 수익을 차라리 많이 내고 세금을 낼 때 내더라도 일단 수익을 먼저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1차 매수하고 수익이 조금 나면 팔게 되는데 손절할 때는 3차 매수 후 하게 되니까 손익비가 너무 안 좋다고 하네요. 해결 방안이 있냐고 여쭤보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또 계좌 운영에 관련된 건데 아마 이거에 대한 질문은 제 강의를 좀 들으신 분일 것 같은데, 제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작정 1차, 2차, 3차 그냥 떨어지는 대로 다 매수를 하기보다 그때그때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이 1차 매수를 하고 더 떨어지고 있어. 근데 단기적으로 이슈가 아주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강한 종목이고 아직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때는 2차, 3차 계속 매수를 해도 되지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코로나 거리두기 관련된 코로나 테마 이슈였던 거는 거리두기 이슈가 딱 나왔으니까 그 이슈 소멸로 쭉 빠지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팔았어야 단기 매매 대응이 맞았지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게 이슈가 소멸이 된 거 아닌가? 과연 다시 반등이 나올까? 이런 식의 좀 긴가민가 하는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비중을 조절한다던가 손절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유연성 있게 좀 운영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계처럼 수학처럼 딱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때그때 역시 좀 대응의 영역이 강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항상 좀 신중하게, 시장이 좀 불안하거나 종목의 이슈가 좀 끝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는 좀 보류를 하고 차라리 손실 최소화에 좀 집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만 빠르게 대답을 해주세요. 또 말이 길어졌어? 네. 그 다음에 연기금 기관 외국인이 계속 괜찮게 사는데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으면 언제쯤 쏠지 아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기관 외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야금야금 들어오는데 아직 거래량은 안 터지고 있다?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리 알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패시브 자금 들어오듯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외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갖고 반드시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외인 기관의 그 포지션 트레이딩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선물이나 파생 상품으로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으로 승부를 본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식으로 매집을 하면서 선물로는 또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회사에 집중을 하고 이슈나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수급으로만 주가를 보려고 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종목당 몇 % 투자를 하시고 보통 운영하는 종목의 개수는 몇 개 정도인가요? 이것도 진짜 단골 질문인 것 같아요. 그쵸. 사람마다 스타일이 정답이 없잖아요. 만약에 돌파매매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계좌에 이제 한 종목만 투자를 하시고 거의 몰빵을 들어가고, 근데 저처럼 눌림목 하시는 분들은 또 비교적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고 한 번 들어갈 때도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두세 종목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시장이 좀 불안하다 싶을 때는 없거나 한 종목 정도 단기 매매 계좌에서는 그렇게 좀 보통 운영을 하는 것 같고, 평균적으로는 한 두세 종목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한 종목 들어갈 때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확률이 높은 자리, 일종의 뭐 필살기의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한 20-30% 정도 비중까지도 들어가는 편입니다. 갑작스러운 악재에 대응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요즘 장난이 너무 심해서 무서워요 라고 하시네요. 갑작스러운 악재에 대응하는 법, 그거는 역시 손절밖에 없죠. 딱 심플해요. 손절 아니면은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던가,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해서 손실을 좀 더 줄인 선에서 나오던가, 거의 대응의 영역인데, 갑작스럽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나리오대로 뭔가 종목이 움직였다는 거잖아. 그럼 그거 자체는 이미 내 예상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다른 종목에서 차라리 그냥 수익을 내면은 거기에서 기존에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종목들을 손절을 해 나가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물리는 종목이 생기면 다른 종목도 그냥 수익 나면은 그냥 거기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비중을 줄인다던가, 아니면은 신경 쓰여서 다른 매매에 지장을 준다, 그럼 아예 과감하게 손절도 하고, 그렇게 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림목 매수에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오면 매도 타점을 어느 정도 잡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눌림목 매수를 해서 슈팅이 나왔을 때, 그거는 보통 바로 위에 이제 저항대 분석을 좀 많이 하고요. 캔들상의 중요한 가격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고, 종목마다 그 저항대 분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단기 저항대가 어디인가부터 먼저 보고, 투자 심리를 또 생각을 하겠죠. 투자 심리가 지금 굉장히 이 섹터 또는 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잘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좀 버티는 편이고, 조금 불안한데 싶으면은 남들이 더 팔기 전에 단가를 좀 더 낮춰서 좀 안전하게 탈출을 하자, 좀 수익률을 포기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요. 종목이 내가 정말 단가가 좋고 이 섹터에 대한 심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미 제가 생각하는 1차적인 저항대에서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익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한번 오버슈팅을 끝까지 한번 먹어보자. 물론 다시 빠지게 된다면은 수익을 좀 뱉어내더라도 한번 오버슈팅을 기대하고 뭐 홀딩을 길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항대에서 그냥 정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만 팔고 나머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에서 좋아하는 주식 유튜버를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강한국님을 얘기하셨잖아요. 강한국님 채널에서 하신 말씀 중에 통계상 11월부터 4월에 오르고 나머지는 떨어져서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것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 매크로, 그러니까 시즈널리티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연초에는 연초 효과로 증시가 오르고 8월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증시가 보통 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 여름에는 일단 팔고 휴가를 떠난다,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게 다 사람의 그냥 반복적인 행동 패턴, 심리적인 요인인 게 가장 커서, 퀀트 베이스로 봤을 때는 매크로를 분석할 때는 또 그런 것도 보긴 하지. 그래서 일부분은 지금까지 확률 높게 나온 거긴 해서, 근데 그게 매크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개별적인 섹터나 종목을 공략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자의 기준은 재산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보다 요즘에 하도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기준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부자의 기준은 한 100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예전에는 사실 뭐 10억만 돼도 그런 부자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집값이랑 지금 집값이랑 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은 10억으로 서울에 집 거의 못 사잖아. 물론 대출 끼면 사겠지만 거의 딱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라서, 이제는 부자가 되려면은 100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소액으로 투자를 할 때는 수익이 나는데 투자금이 높아지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투자금을 늘려갈 때 노하우가 있을까요? 단골 질문 중에 하나인데 결국엔 본인의 그릇의 문제인 거죠. 소액으로 투자할 때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버틸 수가 있고 다시 수익이 났을 때도 뭐 이 정도 수익 한번 버텨볼만 하지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데 금액이 커지면은 그 잔파동에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이기 때문에 스스로 심리적인 거를 극복하기에 좀 달려있다. 그릇에 맞는 투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결국엔 그거를 여러 번 성공시키고 기법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자체로 인해서 야금야금 내 자산이 올라가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서서히 그 그릇도 자연스럽게 다 커집니다. 사람마다 그 속도가 다를 뿐 조금씩 커지니까요. 결국에는 계속 주식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다 보고 수익 잘 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것도 향상이 되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들인 것 같은데 단기 트레이딩에 관한 책 중에서 인상 깊었던 책이 혹시 있었나요? 요즘에는 그런 트레이딩 관련된 책을 읽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는 차트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보다도 저의 머릿속에 인상 깊었던 거는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시 리버모어 관련된 책 어느 투자자의 회상 또는 주식 여기도 있는데 주식 매매하는 법 이 두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뭐 고레카 긴조였나? 그 일본에 그런 매매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 뭐 핏불 그다음에 이름이 퀀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퀀트라는 책을 읽고 그걸 많이 배웠지. 이게 내가 원칙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퀀트 베이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 기본 베이스 개념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서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많이 배웠던 책들이 그런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재테크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관심이 있죠. 이제 있죠. 이제 너무 내가 주식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코인은 아직까지 보고만 있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코인도 나중에 충분히 기회가 온다면은 이제 할 의향이 생겼고 그리고 부동산도 아직 이제 솔직히 주식만 한 게 없긴 해요. 주식 아니면은 좀 코인 그쪽으로 좀 보고 있고 부동산도 나중에는 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면은 해지하는 개념으로 부동산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도 얘기하셨었잖아요. 금도 다 그런 일환의 하나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자산 배분적인 측면에서 되게 귀여운 댓글들인데 주성님 내로 하루만 주식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첫 월천을 찍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꿈의 월천이라고 하시네요. 월천을 찍었을 때 내가 언제였지? 언젠지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은 초창기에는 솔직히 수익 날 때 굉장히 잘 내다가 뭐 뱉어낼 때도 시원하게 뱉어내고 그래서 대학생 때도 한번 월천을 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건방졌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뭐 500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면은 내가 이거 취직을 해야 되나? 그때 취업 준비할 때인데 주식으로 1000만 원 버는데 취업해서 200, 300만 원 버는데 내가 뭐 해야 돼? 이대로 그냥 바로 전업투자 가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까불다가 다 뱉어내고 대학생 때 열심히 또 취업을 같이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을 보고 실력도 상승하고 도움도 많이 됐다는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제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이렇게 다잡아지더라고요.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뿌듯하시지 않나요? 당연하지. 당연히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신법이든 아니면 눌림목에 대한 관점이든 조금씩이라도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습관이나 생각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계좌가 약간씩이라도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시면은 보람이 생기고 이게 좀 더 어떤 더 좋은 내용들을 계속 어떤 것들을 공유를 해야 더 이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럴 때 좀 더 으쌰으쌰 기운이 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라이브 스트리밍 때 좀 많이 답변을 못 해드린 게 있어서 이번에 조금 보완을 해서 앞에 있는 이 자니 친구가 저한테 대신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어려운 시장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떤 마인드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구독자분들과 저와 함께 고민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개선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내년에도 열심히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투자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정모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 어떠신가요?
예전에는 되게 많이 일어났었거든. 코로나 전에는 솔직히 주식쟁이들 굉장히 외롭잖아요. 한 번씩 모여갖고 거하게 이제 다 같이 회식도 하고 술 먹고 하면 너무 좋은데 지금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정말 일상생활 우리가 회복이 되는 날이 온다. 그럼 한번 시원하게 다 같이 여러분들과 술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